안녕하십니까. 토마토 투자 클럽 최문 전문가입니다. 오늘 지수가 코스피가 5.3%는 올라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아직도 1035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코스닥을 가지고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은 이제 큰 흐름의 테마는 딱 한마디로 말씀 23년부터 AI 혁명 시대입니다. AI 혁명 시대는 거 반드시 머릿속에 있어야만 시장 수익률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I 혁명 시대이기 때문에 AI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일반 혁명이 아니라 AI 산업 혁명이 아니라 산업에서 AI 산업의 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업에서 AI로 혁명이 일어나면 그 주식을 갖고 있으면 되잖아요. 사서 팔아먹지 않으면 아무 때나 사서 갖고 있으면 돈은 법니다. 이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주식 투자가 돈 벌기 가장 쉬운 거예요. 그건 내가 잘 모르면서 많이 빠졌네. 예를 들어서 버즈골딩스가 저 70만에서 30만 반타작 돼 있네. 이제 올라가다 회복만 해도 100%네. 그래서 계속 그런 걸 사고 있고, 그 다음에 소형주, 실적도 안 나오는 많이 빠진 테마 같은 소형주를 사가지고 갖고 있네. 그러면 시장에 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기 자신을 알고, 뭘 해야 되는 거죠. 주식은 특히. 그러면 내가 차트를 모르고 매매할 수 있는 타점을 모른다면 그냥 한번 사면 안 팔 수 있는 주식을 사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세계 1등주를 찾아서 사면 되고요. 그런데 모르면서 계속 사고 팔자는 시세 보고 올랐네 내렸네. 친구한테 물어보고 옆에 증권방송 보고 그러면 시장에 나의 계좌가 노출되기 때문에 결국은 큰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최근 들어서 이 스페이스X 상장이 미국 증시로 보면 스페이스X 상장이 아주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스페이스X가 작년 12월 연말경에 올해 상장한다 그래서 6월 정도 상장이 예상이 돼요. 스페이스X 이제 여기 6월 23일인가 이때 무슨 날인데요. 그래서 6월에 상장 될 거라 보고 있었는데 12일 날 상장됐죠. 그래서 미국 증시에서는 이 스페이스X가 상장되면서 자금 일로 블랙홀프처럼 빠지지 않을까. 그래서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 전에 등락도 상장하기 전에 이미 등락이 좀 심했었고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19.21% 스페이스가 상장됐죠. 종가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이 공모가가 135달러입니다. 135달러이기 때문에 공모가 대비해서 이렇게 올라갔죠. 엄청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올라갔기 때문에 급등을 한 거죠. 급등했기 때문에 시장이 안정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시장이 안정됐고 그 다음에 나머지 주식들로 대다수 좀 올라갔습니다. 보시면 엔비디아도 같이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애플은 사실은 저도 애플 지금 이 시간에 거인의 시선 보면 늘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2018년 제 책에도 그렇지만 애플을 사야 될 이유가 없다. 이미 시장에서 시가총액은 높지만 1등, 2등 계속 했잖아요. 사가지고 가격이 넘어서 있어도 되겠지만 굳이 AI 시대에는 애플은 뒤처져 있습니다. 늘 그 과거에 AI에 자동차, 전기자동차 만든 안 됐고요. 각종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업을 하는데 전부 다 뒤처져 있습니다. 아이폰 빼고 그다음에 관련된 서비스 하는 거 빼고 나머지는 AI 혁명 시대에 뒤처져 있는데 주가는 워낙 사람들이 갖고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그래서 잘 안 빠지지만 수익률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AI 시대에 열었던 엔비디아 205달러 지금 등락하면서 200달러 와 있습니다. 옛날에 10달러 때 있었어요. 23년도, 22년도 말 초에 3년 전에는 10달러 때 있었습니다. 지금 20배 와 있잖아요. 알파벳은 좀 올라갔지만 많이 이만큼 덜 올라갔고요. 또한 이제 특히 올해부터 소프트웨어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잘 못 가고 있습니다. 이게 520달러, 40달러 갔다가 지금 390원. 왜 그러냐면 소프트웨어 회사들도 이제 뒤처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운 AI 혁명이 일어나기 때문에 혁명이 일어나면서 엔트로픽이 나오잖아요. 오픈 AI가 시작되고 그다음에 엔트로픽도 나오고
그러니까 굳이 오피스 프로그램, 오피스, 엑셀부터해서 관련된, 이런 게, 그 다음에 관련된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오라클뿐만 아니라 이런 데선 좀 뒤처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왜냐면, 그걸 사용하지 않더라도 내가 쉽게 기계가 다 만들어주니까 AI 에이전트가 굳이 안 사도 되는 거죠. 이렇게 크게 생각하면 주식 투자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주 개발 관련된, 물론 이제 스타링크라는 이제 네트워크, 이제 통신 네트워크 회사가 돈을 벌지만 스페이스X라는 XAI를 또 인수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 만들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죠. AI 투자하면서. 그래서 스페이스X가 지금 1분기에 여기 적자가 1분기에 42억 8천만 달러가 적자가 났습니다. 순이익 적자가. 그러면 한 대충 따지면 1,500억 한 6조 정도 적자가 있잖아요. 그래도 주가는 시가총액이 엄청나죠. 2조 1,000억 달러 시가총액이 왔습니다. 그러면 보시면 자 여기 국내 원화 기준 KRW 기준으로 3,234조입니다. 3,234조입니다. 그 다음에 34조죠. 그러면서 지금 2조 달러, 2조 1,000억 달러가 와 있는 거죠.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면 요 해외 주식을 이렇게 보시면 시가총액을 보면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우리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주식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알파벳 A, C 합치면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면 원화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원화로 보면 A씨가 합치면 이제 한 6천조 정도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7,500조 엔비디아 1등, 애플 6,463조로 2등, 그 다음에, 여기 6천조 되니까 알파벳이 3등, 그 다음에 4,387조인 마이크로소프트가 4등, 아마존이 3,879조로 5등이죠. 그 다음에 스페이스X가 여기는 좀 아직 업데이트가 덜 됐는데, 여기에 3,341조니까, 보시면 5등, 6등이잖아요. 그죠? 이게 작년에 25년도 매출액이 연간 매출액이 스페이스X가 187억 달러예요. 그런데 1870조면 매출액이 10배잖아요. 그러면 이게 3600조, 3700조면 매출액이 200배, 그죠? 100배, 200배. 엄청나게 고평가되어 있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이 주로 이미 상장할 때 이렇게 2조 달러로 오니까 사실은 지금 사서는 이거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죠. 2조 달러인데 지금 폭발적인 이익을 내는 엔비디아는 4조 9천억 달러예요. 그 다음에 애플은 꾸준히 이익을 잘 내고 있는 4조 달러고요. 알파벳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3조 9천억 달러예요. 2조 달러까지 왔잖아요. 적자가 심한데도요. 예, 그러면 투자자들은 결국은 미래를 보는 겁니다. 미래 가치를 보는 거죠. 자, 이제는 스타링크는 뭐 급성장하고 있지만 그보다도 우주에 AI 데이터 센터를 만들 수 있는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달 착륙도 28년과 달 착륙도 스페이스X가 하죠. 그러면 스페이스X의 대형 로켓 발사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주에 관련된 데이터 센터 만든지 달 착륙 하성도가 하면 스페이스X가 주도하는 겁니다. 민간이 주도하는 거죠. 자, 과거의 우주 개발을 정부가 주도했습니다. 1960년대가 70년대 아폴로 하고 때 정부가 주도했을 때는 투자하다가 정지시켜 투자를 안 하면 그 산업 자체가 그냥 정체되는 거죠. 오히려 도태되는 거죠. 그죠? 60년대인가요? 그때 아폴로가 이제 달 착륙, 그 다음 지금 아직 인간이 착륙 안 했잖아요. 그만큼, 그러니까 정부가 하는 것은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민간이 이렇게 스페이스X가 시작을 해서 하면 우주 개발이 본격화된다는 거죠. 먼저 들어가서 돈을 벌면 자생적인 어떤 경쟁력이 생겨서 산업이 성장해서 기업들이 돈 벌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주에서 강물도 캐오고 희소 강물들
지구에선 캐기 쉽지 않은 희소 광물들도 우주에 많으니까 관련된 걸 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도 AI 데이터는, 이제 우주 공간에 갖다 놓으면 저궤도 위성을 해서 그쪽에 무중력 공간에다 AI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 놓으면 이 지구 위에 데이터 센터만큼보다 효율이 한 30% 이상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기업들이 크게 무궁무진한 이제 산업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시가총액 6등에 와 있습니다. 미국의 특히 나스닥은 신성장 산업 중에 새로운 시대를 나스닥 기업들이 핵심적인 글로벌 1등 기업이 열게 됩니다. 엔비디아가 AI 혁명을 열었잖아요. 애플이 아이폰, 스마트폰 열었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프로그램을 열었고, 아마존이 오프라인 시대에서 온라인 시대로 가는 인터넷 세상에 아마존이 인터넷 세상을 장악해버렸죠. 혁명을 일으키면서. 알파벳은 기술 혁명이 알파벳입니다. 결국 검색도 그렇지만 양자도 알파벳하고 사실은 GPU도 엔비디아 GPU 아키텍처는 알파벳이 이미 구글이 2014년도 똑같이 해놨습니다. 실제로 상용화 챗GPT로 오픈에 창용을 엔비디아가 같이 해가지고 그렇지 기술은 얘들이 근래 갖고 있었던 거죠. 양자도 가장 빠르게 알파벳이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래의 핵심적인 기업들이 지금 미국의 나스닥이 전부 다 이렇게 거의 1조 달러대로 가 있잖아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AI에서 메모리 반도 지금 1조 1000억 달러가 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기업이 이렇게 10등까지 11등 1조 달러로 와 있죠. 1조 당 1500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시대가 지금 반도체 애플, 엔비디아, 알파벳도 거의 반도체 기술로 다 하고, 빅테크 기업들, 브로드컴에서 다 이렇게 장악해 있잖아요. 이제 스페이스X가 상징됐기 때문에 이게, 그러면, 관련된, 유일하게, 우주 기업으로는 이렇게 대형 유일한 기업이죠. 그러면 이 스페이스X가 지금 상장된 주가 급등액 19% 급등했기 때문에 이제 좀 한 20% 정도 상승하면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도 주가가 못 갈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목표가를 기본적으로 이게 149달러에 공모가 135달러니까. 그래서 상장되고 나서 지금은 투자한다면 이게 이미 주가가 오늘 꺾일 걸로 보이는데 오늘 만약 안 꺾이면 이게 이제 190달러 정도가 저는 고점일 거로 보입니다. 만약에 가더라도. 그러면 오늘 지금 60분 봉기죠. 오늘 10시, 저녁 10시 30분, 11시 반까지 연봉이 주면 이 176달러를 돌파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시작점에서 50%면 120달러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장중에 살 수 있는 것은 이게 150달러, 149도 150달러 정도니까 20, 30%입니다. 그럼 180에서 200달러 사이가 저항이다. 그리고 당분간 가지 못할 걸로 보여서 오히려 주가는 좀 흘러내리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매수하는 것은 리스크가 크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장기 투자자들은 스페이스X를 예를 들어서 비중을 5% 사든 10% 사든 사놓고 물리면 좋은 거죠. 반타작 물렸다. 그러면 그때 같은 금액을 더 사면 됩니다. 이렇게 장기는 괜찮지만 앞으로 10년을 보고 그러지 않고는 단기적인 매매는 반드시 60분 봉 차트를 보고 60분 차트가 5일선이나 12편선 안 나오는데요. 이 저점을 깨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 기준으로 보면 제가 제시해드리면 160달러 정도로 보시면 돼요. 160달러 붕괴되지 않으면 이제 거래되면서 계속 1시간, 2시간 이상 160달러 이하로 놓이면 사지 마시고 그냥 관망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보입니다. 지금 160달러 사도 190대 가도 20%도 내외잖아요. 그죠? 그래서 리스크가 더 크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물론 장기 투자자는 보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거래되고 이것은 세계적인 관련된 펀드들은 기본적으로 나스닥을 추종하는 패시브 펀드라든지 이렇게 그다음에 이런 것은 7월 달에 전부 다 MSCI부터 다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각종 펀드들은 기본적인 비중을 실어야 되기 때문에
원래부터 갖고 있었으면 모르지만 비상정 때부터 안 그러면 싫어요. 그 수급이 들어오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조정받을 거 보여서 이렇게 리스크 관리 좀 해야 될 걸로 보이고요. 기존에 있는 분들은 뭐 차익 실현하더라도 일부만 뭐 3분의 1만 하면 되지 않을까. $180 정도의 목표가 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 국내 증시입니다. 국내 증시 오늘 좀 전에 이제 스페이스X 관련된 거 말씀드렸는데 미국의 고성장 섹터 주식, 우주 개발 관련된 위성 관련된 종목도 요겁니다. 인투이트 머신스, 로켓랩, 레드와이어 플래닛 있으면 전부 다 빠졌잖아요. 빠지고 이제 로켓랩이 나스닥 100 지수에 편입됐어요. 그래도 10% 빠졌어요. 이미 재료가 노출됐는데 이미 100% 이상 왔습니다. 제가 올해 초에 단 미국의 고성장 섹터 단 한 종목 사면 인투이티브 머신스를 사시라 이렇게 계속 말씀드려서 이 주가가 이렇게 이미 올해 작년 11월에 저가가 여기 있다가 인투이티브 머신스가 저가가 $7에 $12예요. 그럼 $20에 사도 100%가 수익이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주식은 고성장 섹터 미국 주식들은 스페이스X가 6월에 상장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미리 6개월 전에 관련된 주식을 스페이스X 살려고 기대지 말고 인투이티브 머신스 사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로켓랩 사면 되고요. 우주 관련 주식 사면 거의 100% 바로 옵니다. 그럼 3개월만 100%죠. 그죠? 그래서 제가 5월 말부터 계속 비중 축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아침 7시 때 모닝 인사이트 하니까 모닝 인사이트 제가 요걸 계속 한 종목 드렸습니다. 그래서 계속 비중 축소 5월 말부터 말씀드려서 다시 내려오면 이제 $20 정도 이하로 오면 또다시 매수 구간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아마 7월 하순 이후부터는 이 관련된 우주 관련된 섹터들은 다시 10월까지 반등할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보고 거래를 하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시너지 효과가 발생된다. 이 우주 관련된 주식은 이제 이번에 수급이 좀 쏠림이 해소가 되면 스페이스X도 이제 어느 정도 빠지고 나서 반등할 때 같이 다른 섹터도 그 관련 섹터도 같이 움직인다 이렇게 보고요. 이제는 앞으로 10년 동안 우주 개발 관련 주식은 내 포트에서 반드시 있어야 된다. 몇 프로라도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국내 주식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주식은 뭐 크게 볼 필요도 없이 사실은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전체 시가총액을 보면 뭐 대다수 반도체도 좋지만 그동안 최근 들어 빠져서 특히 삼성전기랑 LG노텍 이렇게 IT 부품주 대형 IT 부품주가 이렇게 LG노텍, 삼성전기가 이제 급등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LX 일렉트론도 있지만 에너지주도 있고요. 자, 변화 삼성물산 주식이 특이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게 종합상사 주식 중에서 이제 이 삼성물산은 우리가 이제 우리 시장이 시가총액이 지금 한 7천조 이렇게 왔을 걸로 보이는데 지난 어저께는 6,600, 7천조 정도 이렇게 왔으면 7천조 중에서 이 시장 우리나라 코스피 유가증권 시장이 시가총액 7천조 왔다는 것은 작년도 4월 7일 날 저점일 때 2200포인트일 때보다 지수가 지금 거의 4배 올랐잖아요. 4배 올랐으니까 시장이 규모가 그래 4배가 커졌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7천조 조만간에 이제 우리가 일경 시장도 볼 건데 저는 2032년까지 우리나라 코스피 시가총액도 한 4경 정도까지 갈 거로 보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나스닥 같은 시가총액 한 10경 정도까지도 지금 6.5경 정도 되나 그런데 한 10경 정도 갈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왜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보다 한 6년 정도 뒤에 시가총액 한 4경 정도로 본다는 얘기는 지금보다 한 5배, 6배 이렇게 지수가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올라간다는 얘기는 우리나라가 반도체 강국이잖아요. 그 다음에 반도체 AI 혁명 시대 반도체 핵심 산업이고 로봇 시대가 오더라도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핵심 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잘하는 그 반도체와 이 부품, IT 부품과 이 로봇 부품 이런 쪽에 관련된 게 세계 1등이고요. 그 다음 우리나라 산업 제조업이 세계 1등이기 때문에 뭐 그러면 제조업 기반을 갖고 있고 우리 인조인간 같은 머리도 갖고 있고 몸통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글로벌에서 시가총액 기준으로 미국하고 미국보다 못 따라가겠지만 시가총액으로 글로벌 중국 빼고 미국
자본주의에서는 미국과 우리가 한 2, 3등 정도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서 이렇게 보고 투자를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국내 주식을 이렇게 보시면 삼성물산에 대해서 간략히 이제 물론 삼성그룹주들은 삼성 ETF 관련된 자금도 펀드 자금도 들어와서 같이 수혜가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순위 분석에 들어가서 이게 간단합니다. 주식 투자는. 자, 이제 코스피 기준으로 시가총액을 보면 삼성전자가 1978조, 하이닉스 1632조, 183조, 175조, 144, 130조. 자, 시가총액 현대차까지 5등까지, 6등까지 100조대입니다. 이제 LG엔솔도 100조, 97조, 100조는 당연히 옛날에 갔었고요. 자, 삼성생명도 100조 가고요. 삼성물산도 100조대 가고요. 그다음에 현대중공업도 100조대 가고, 기아도 100조대고, 앞으로 있는 50조 있는 50조 시가총액 우리나라 20등까지는 무조건 거의 다 100조대 다 간다고 보고 주식을 보유해야 되는 거죠. 그만큼 시장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우리 마인드 자체도 규모 커져야 됩니다. 그리고 삼성그룹주에는 대다수 황제주가 지금 100만 원대 주식으로 보면 단순 가격으로 황제주가 이게 표준 370, 200, 190, 190만, 300 이게는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주가가 100만 원대 주식들 황제주가 기본적으로 20개는 나온다는 얘기예요. 앞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100만 원 왔다고 비싼 게 보유를 해야 된다는 거죠. 기본 우리나라 1등주들은. 보시면 시가총액 상위 뭐 이렇게 올라온 거 전부 다 세계 1등 주식들이에요. 이제 현대차, 기아도 합치면 이제 세계 1등 될 거예요. 왜냐하면 GM과 도요타는 로보틱스 하러 못 갔으면 뒤쳐졌었는데 이미 전기차도 뒤쳐졌고 그럼 현대기아차가 로봇이 이렇게 가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고 지금은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 개방되는 걸 보이기 때문에 IT나 석유화학도 같이 에너지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지금도 그래서 저는 간신섹터는 이렇게 오늘 뭐 강세인 주식들이 당분간 더 강세가 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코스피 100 보면 이제 뭐 이렇게 삼성물산, LG이노텍 이런 회가 수혜주가 되고요. 그다음에 IT 대형주, 뭐 종합상사 이런 것도 지금은 단기적으로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관련된 섹터 좀 기존의 반도체 보유하면서 이렇게 추가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오늘의 한마디는 AI 에이전트 계야로 최근에 보니까 토큰 사용量급증했습니다. 토큰 사용량하고 메모리 반도체와 같아요. 1대1로 선형 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그럼 메모리 반도체도 결국 폭발하는 거죠. 수요가 계속. 그래서 이제 반도체 피크아웃 생각도 하지 말아라. 피크아웃, 그 다음 반도체 고점 이런 생각하지 말고 보유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뭐 이번 주 금요일 날 제가 공개방송 있는데요. 공개방송 잠깐 뭐 보시면 목요일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가 요즘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레버리지 어떻게 리스크 관리하는지 그 투자 비법에 대해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